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도 여전히 실패만 거듭한다면 대개 이 법칙을 사용하지 않아서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긍정적인 생각이 현실에 의해 조금씩 좌절감이 느껴질 때 읽어보시면 매우 좋고, 혹은 제 영상만 들으셔도 다시 확신이 생기고 리마인드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책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책을 보면서 보통 줄을 그면서 보는데요. 이 책은 거의 전 페이지를 줄을 그면서 읽었습니다. 저자인 캐서린 폰더는 부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기독교 목사님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품어야 하는 욕망, 이것이 바로 부에 대한 놀라운 하나뿐인 진실이다. 분명 종교는 대부분 돈을 멀리하라고 가르치지만 캐서린 폰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곧 죄라고 단언했죠. 왜냐하면 스스로 현재의 지옥에 빠진 것이라 봤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설교를 듣고 실천한 사람은 하나같이 모두 잘 되었죠. 저자는 건강과 행복, 그리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18가지 방법을 들어 설명합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핵심 방법을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그날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저에게 축복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의 매출이 늘었고 유튜브의 조회수마저 늘었으며 무엇보다 제 마음에 평온이 가득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자는 부를 열망해야 한다고 책의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말해주지만 이는 다른 자기계발서도 마찬가지죠. 이 책만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이 책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용서라니 뭔가 이상하시죠?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을 들어보시고 직접 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살면서 누구나 이불킥하고 싶은 사건이나 정말 꽁꽁 감추고 싶은 사건, 혹은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만 떠올려도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은 일 다들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먼저 이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연은 텅 빈 여백을 싫어한다. 특히 부의 원리에서 그러한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여백의 법칙이란 가장 중요한 부의 원리 중 하나이다. 정직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고 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도 여전히 실패만 거듭한다면 대개 여백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다. 여백의 법칙이란 다음과 같다. 인생에서 더 큰 부를 원한다면 먼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빈 공간을 만들라는 것이다. 즉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자연은 빈 공간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원하는 것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제거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더 좋은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업가가 중병이 들어 고열과 잦은 기침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문득 여백의 법칙을 떠올리고 뭔가 치워야 할 게 없는지 궁리하게 되었다. 감정과 사고가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는 자기 안에서 버려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골똘히 찾은 결과 자신이 적개심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 사람에게 몇 번이나 불친절한 행동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던졌던 게 생각났다.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자 그때마다 자신이 품었던 지독한 증오와 감정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냉정하게 짚어본 결과 미워한 상대방보다 미움을 품은 자신이 더 큰 상처와 병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이렇게 다짐한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영원히 잊어버립시다. 당신에게 상처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도 자유고 당신도 자유며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도 자유가 되었습니다. 잔잔한 평화가 밀려들어오고 오랜만에 그는 깊은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열은 사라졌고 의사는 그가 회복돼가고 있다고 했다.
용서를 통해 사업가는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었고 그 결과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용서란 단순히 말을 뱉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생각이나 감정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더 나은 것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용서란 빈 공간을 만들어 더 나은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일을 한다. 나는 불을 가로막는 최대 최후의 걸림돌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알았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를 항상 괴롭히는 과거 기억이 떠올라 저를 또 괴롭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들을 하나씩 다시 세세하게 상기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일들은 어찌 보면 사소한 것부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상기하면서 느끼고 나니 모두 사소하고 하찮다고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은 1,000만 원이나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친구의 얼굴이었습니다. 물론 그 돈은 3년 동안 나눠서 모두 갚긴 했지만 갚기로 한 약속 기간은 6개월이었죠. 저는 그 돈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빌려서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3년 내내 제가 사정을 해서 조금씩 나누어서 받았죠. 그 때문에 전체와도 매우 크게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이혼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겠죠. 거기다 그 친구의 카톡 부사는 새로 산 차로 바뀌어 있으니 저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떠올랐죠. 그러면서 그때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책에 나온 것처럼 용서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저의 기억을 완전히 다른 기억으로 바꾸려 했죠. 돈을 모두 제때 잘 갚았고 모두 행복했던 결론으로요.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제가 스스로 행복한 기억으로 재조정하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 마음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이제는 그 친구 얼굴을 떠올려도 미운 감정이 들지 않는 거죠. 이 마음을 한번 느껴보니 다른 친구 얼굴도 떠오르고 하나씩 제가 싫어하던 친구들의 얼굴이 모두 떠올라서 모두에게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제 마음의 평온은 아마 최고의 평화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자연이 빈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저자의 말처럼 갑자기 판매가 평소보다 더 많이 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그때는 와이프와 1박 2일로 잠깐 여행을 갔던 때인데요. 저희는 여행 갈 때도 항상 책을 들고 가서 밤에 함께 읽고 자곤 합니다. 그리고 조회수조차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그 자연의 법칙이 통하는 건가 하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물론 이 사실을 믿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우연의 일치도 사실 동시성으로 바라볼 수 있죠. 디펙 초프라가 말한 우연의 일치, 그리고 칼 융이 말한 동시성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해고당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끌어당김을 해오고 있습니다. 항상 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죠. 제 영상을 계속 봐주셨던 구독자님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저는 1년 전에 해고를 당한 뒤에 제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걸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끔씩 댓글에 이 영상 만드시는 분은 대체 얼마나 버냐, 부자가 되었냐는 질문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제가 해고 당하기 전,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보다 지금 더 적게 일하면서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해고당하고 나서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왓칭에서 김상우 님이 말씀하신 미립자가 정말 있다면 그 에너지가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마인드무비도 답지를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잔뜩 담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데로 샌 것 같네요. 다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책은 지금까지 끌어당김이 실패한 이유가 용서를 통해 빈 공간을 만들지 못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를 여백의 법칙이라 명명하고 기술을 말해줍니다. 이 용서의 기술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매일 30분 정도 자리에 앉아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용서한다. 부당하게 누군가를 비난했다면, 누군가와 지나친 언쟁을 벌였다면, 누군가를 험담했다면, 법적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자. 그들이 잠재의식을 통해 반응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실수나 실패로 자책하고 있다면 당신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부와 성공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준다. 오늘 한번 용서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도 한 번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을 때 그것을 아까워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많습니다. 어떤 것을 기분 좋게 선물해 놓고는 아까워한 적이 많습니다. 참 마음이 좁았죠. 저는 제 스스로도 제가 마음이 좁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음이 좁다고 느낄 때가 바로 과거의 저 부분이었죠. 저자 또한 그런 적이 있다며 그럴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놓아주겠어. 완전히 떠나보내는 거야. 내 외투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거든. 너는 이제 더 잘 어울리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야. 저자는 동생에게 아끼던 코트를 선물로 주었을 때를 회상하며 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해줍니다.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며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놓아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더 좋은 것을 내 앞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더 크게 증가된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도 마음으로는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선물이 아니다. 자유롭게 내어줄 수 없다면 아예 줄까 말까 고민조차 하지 말라. 그러나 이미 주었다면 과감하게 마음에서 떠나보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는 결코 우리 앞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여백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잠시 제 과거도 다시 살펴보면 1,000만 원을 빌려준 건 말이죠. 저는 그 당시 큰 돈이지만 그 돈에 너무 집착하기도 했죠. 그 당시가 약 10년 전이니 그때는 사실 연봉이 많이 높지도 않은 항상 전전긍긍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빌려준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니 당연히 빈 공간이 없어 다른 것을 채울 수 없었을지 모르죠. 세상은 성장을 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 무한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면 아마도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 고통받을 일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충분히 돌아보게 만들어주면서 그 과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마인드 하기에 정말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문장이 간결하고 강합니다. 읽기도 매우 수월하고 한 문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더 나은 경제 상황을 원하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다. 먼저 비관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궁핍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런 다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채워넣기 위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린다. 옛 생각을 버리고 그 자리에 부와 진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채워넣을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은 서서히 개선될 것이다. 더 나은 인생을 향해 성장하려면 옛 생각은 맞지 않아야 마땅한 것이다. 성장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옛 것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여백의 원리와 그 효력이 분명한데도 왜 당신은 지금 당장 여백을 만들어 부를 맞아들이려 하지 않는가?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제가 드린 말씀처럼 문장이 간결하면서 강합니다. 그래서 머리와 마음에 팍팍 꽂히는 느낌이 나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아직 뜻대로 되지 않았고 믿음이 약해진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시간을 내어서 꼭 과거를 돌아보고 본인을 현재까지도 괴롭히는 사건들이 떠오른다면,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면 모두 용서하기로 다짐해보면 빈 공간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연의 법칙에 따라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이 차곡차곡 다시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백의 법칙만을 소개하고 이 책을 종료하기엔 사실 너무 아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해볼까 하는데요.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마저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고민거리가 있으시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경에 처했다면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매일매일 조용히 글로 옮기는 것이 좋다. 어느 사업가가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처음에는 상황이 그리 급박하지 않아 스스로 마음가짐만 바꾸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고민거리를 주변의 친지들에게
여기저기 늘어놓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는 점점 부풀려 말하게 되었고, 따라서 상황은 그의 마음속에서도 더욱 심각한 문제로 각인돼 버렸다. 그러니 현실에서 해결이 이루어질 리가 없었다. 그러던 그가 우선 고민거리를 타인에게 늘어놓거나 편지로 알리는 일부터 중단했다. 그리고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조용히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글로 옮기자 서서히 회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 사업가처럼 했을 때 소망하는 개선 방향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서 확신하게 되면 물론 잠재의식에 새겨진 소망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 협조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저자는 말해줍니다. 글로 본인의 문제거리를 써보고 그 해결 방안을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여러 사람에게 본인의 공경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면 저 사업가처럼 이야기를 멈추고 글로 적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말하는 것처럼 마음도 풀리면서 해결도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일본의 야구선수 오타니의 수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타니 쇼헤이는 현재 메이저리그 다저스에서 뛰고 있으며 선발 투수 겸 지명타자이고 아시아 출신 최초의 홈런왕, MLB 역사상 최초의 만장일치 MVP 2회 수상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지금도 뛰고 있는 선수죠. 그는 2010년 12월 고교 1학년 때 본인의 미래를 위한 8가지 세부 목표를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은 대로 그는 그대로 현존하는 최고의 선수가 되었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지내는 한 청년은 대기업에 성공한 젊은 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10대 때부터 12년간의 계획을 글로 적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실현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아직 20대 후반이지만 그는 부자가 되었으며 앞으로 몇 년 안에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는 예견까지 듣고 있다. 이처럼 미래의 일들을 글로 적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지만 앞서 말했던 여백의 법칙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았을지 글로 적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때 각받고 모두 행복했다는 것으로 되겠죠. 물론 아픈 상처를 들쑤시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불쾌한 경험에 집착하기보다 그것을 다른 경험으로 풀어냄으로써 평온함이 느껴지는 느낌, 그건 소화불량이던 속이 한 번에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미래도 과거도 모두 결국엔 용서를 하고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과거를 용서하면 더 희망찬 미래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제가 마인드무비를 만들면서 가끔씩 상담 아닌 상담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과거에 대해 상처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 말고도 많은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절교한 친구,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연락을 끊은 친구, 저를 해고했던 회사 대표, 저를 시기했던 직장 동료 등등 모두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조차 용서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 더욱 좋은 미래를 만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생각만으로 용서한 것뿐인데, 글로 조금 적어본 것뿐인데 본인이 원하던 것으로 그 공간이 채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음 편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의 출판사인 빌리버튼에서 나온 웨인 다이어의 신작 의도의 힘입니다. 의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죠. 저자는 7가지의 얼굴이란 표현으로 의도의 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읽고 와서 또 재미있게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